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DFT 작성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구조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방법론은 DFD, DD, 미니스펙으로 구성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DFD를 보면요. 자,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런 겁니다. 급여 시스템은 급여 계산을 해야 되고,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한 경우에, 그러면 급여 계산이라는 모듈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걸 단위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에서 거기서 뭔가 읽어와서 뭔가 주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DFT가 뭐의 약자입니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와? 직원 TV로부터 오고요.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는 아직 명시 안 했어요. 이거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계산에서 계산을 뭔가를 하고요. 그 다음 결과를 갖다가 얼러준다? 인쇄소로 주는 거예요. 줄 때는 어떤 데이터를 줄 거냐? 여기에. 여기서 뭘 받아올 거냐는 아직 명시 안 했어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오고 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정해야죠? 그럼 급여 계산은 뭐 하는데? 보시면, 일한 시간, 차장인지 부장인지,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월급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내주는 거. 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뭐다? 급여 계산이다. 요건 함수. 함수가 모여서 단위 기능을 수행한다? 그걸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요, 데이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여기서의 데이터 흐름은 직원 DB에서 오고요. 일로 가요. 그러면, 볼까요? 직원 DB에서 뭐가 와야 돼요? 보이시죠? 몇 시간 일했냐? 레벨이 뭐냐?가 와야죠. 그래야 이거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출력으로 뭐가 가죠? 그 사람 누구한테 얼마가 나간다라는 게 와야죠. 그거는 이제 DD에서 정할 거니까 일단은 DFD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DFD는 고객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단위 모듈을 만들고 단위 모듈은 반드시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그러면 직원 집에서 일로 오는 거는 뭐가 와야 되고 여기서 가르고 뭐가 가야 되느냐 이건 이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정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 이터레이션하게 수행하는 작업을 우리는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요즘 프로그램을 짜시는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화면을 중심으로 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기존에 있는 업무가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만약 여러분들이 짜야 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거를 좀 새로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랄지 아니면 그전에 전단으로 되어 있지 않던 걸 새로 짠다랄지 이런 상황이라면요 DFT를 반드시 그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DD를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학생증이라는 말을 쓰면 그거는 뭐를 대표하는 거냐면 학과, 학년, 학번, 이름, 생년월일을 묶어서 우리는 학생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 딕셔너리인데 국어사전이랑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딕셔너리의 의미는 뭐죠? DFD에서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원 DB에서 일로 오는 자료, 이 자료. 여기에 뭐가 올 거냐는 거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직원 정보라고 내가 쓰는 거예요. 직원 정보. 직원 정보는 뭐와 뭐로 구성되죠? 워크 타임하고 워크 레벨.
워크타임 플러스 워크레벨 이렇게 구성되면 되죠. 그러면 직원 정보가 DD의 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DD는 왜 필요한 거냐 하면 DFD에서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여기에 흘러가는 데이터를 다 명시하기에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그걸 갖다가 직원 정보라고 쓰고 직원 정보는 그 사람의 그달 일한 시간, 그 사람의 뭐 레벨, 워크 레벨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렇게 표시한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가봅니다. DD는 보세요.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문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게 주문서인 거예요. 반복, 선택, 옵션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시험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시험 문제 이렇게 하죠. DD는 왜 이렇게 정의하냐 이거죠.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DD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화살표에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보세요. 학과, 학년, 학번, 이름, 이걸 다 쓰면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거기다 학생증이라고 쓰는 거야. 화살표에다가 학생증이라고 쓰고 그럼 학생증은 무슨 데이터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찾아보면 되죠? DD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DFD가 핵심인데요. DFD에서 화살표에서 움직이는 자료를 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용하려고 만든 게 DD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D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DD는 왜 이렇게 쓰냐? 딕셔너리라며, 사전이라며. 이 사전은 그런 사전이 아니죠? DFD를 보조하기 위한 사전입니다. DFD에서 화살표 같은데 어떤 데로 흘러가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럼 하나 더 나갑니다. 그 DD의 작성 뭐 예는 뭐 이런 거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 스펙. 미니 스펙은 뭐냐면 보세요. DFD에 의해 표현된 단위 모듈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에 있는 걸 갖다가 그 동그라미에 표시해놨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 급여 계산이라는 앞에 있었죠. 급여 계산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급여 계산이 실제로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 아까처럼 일하는 시간 읽어오고 워크 레벨 읽어와서 급여를 계산하고 계산된 급여를 갖다가 그 급여 명세서로 보내준다.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씩. 그 네 가지 기능을 하는 게 그 급여 계산이라는 단위 모듈의 기능이다라고 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니스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니스펙은 왜 필요하냐면 DFD에서 급여 계산이라는 곳에다가 그걸 다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급여 계산이라고 쓰고 급여 계산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 미니스펙을 찾아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일하는 시간, 워크 레벨, 그 다음에 급여 계산, 그 다음에 한 걸 보내준다.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근데 스펙이라고 안 하고 미니 스펙이라는 한 건 무슨 뜻이죠? 스펙은 스펙인데요. 개발자가 쓸만한 완벽한 스펙은 아니에요. 무슨 스펙이죠? 지금은 우리가 DFD를 만든다는 것은 고객과 개발팀 간의 의견 조율,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위해서 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쓰는 스펙이야. 그래서 그걸 상세한 스펙이 아니고 대화를 위한 스펙이기 때문에 미니 스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니 스펙은 어떻게 쓰겠어요? 이런 거죠. 일한 시간 읽어오기, 그 다음에 뭐 레벨 읽어오기, 그 다음에 계산은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기, 그 다음에 그 사본하고 급여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주기 이렇게 쓰는 거죠. 말로. 그죠?
근데 말을 쓸 때 보면 그냥 막 서술식으로 쓰면 너무 읽기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구조적 언어라는, 보이시죠? 구조적 언어를 이용해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뭐 급여자를 읽는다, 급여를 계산한다, 명사를 추측한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여 형태가 정규직이면 어떻게 계산하고, 뭐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언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단위 모듈에 대한 기능을 서술할 때 이런 식으로 쓰라고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좀 편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좀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종합해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DFD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는데 지금은 뭐를 했죠? 여기서 급여 데이터라는 걸 보내주고요. 급여 명사 데이터를 보낸다고 썼죠. 급여 데이터는 뭔가요? 보이시죠? 급여 명사 데이터는 뭔가요? 보이시죠? 여기서 직구는 뭔가요? 이거 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DD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직군, 이름, 근무시간 쓰지 않고 그냥 급여 데이터 쓰니까 보기가 깔끔하죠? 그리고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조적 언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급여 계산은 이렇게, 미니스펙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러분. 구조적 방법론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방법론은 DFD, DD, 미니스펙으로 구성됩니다. DFD는 데이터의 흐름을 그린 겁니다. 직원 DB에서 급여 데이터가 들어와서 급여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급여 명사 데이터가 출력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을 중심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요. 이때 입력과 출력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상세한 게 뭐가 들어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기 너무 힘드니까 이걸 망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DD에게 정의를 해놓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된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민스펙이나 DFD에서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해서 급여 데이터 보이시죠? 활용해서 쓰면은 요것도 간단하죠. 직원 DB에서 급여 데이터 파악한다는 말을 쓰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갖고 오는 거냐? 이거 세 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쵸? 어때요? 이 정도만 해놓고 나면 100%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과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합의가 되면 요 외의 것은요, 개발자가 이제 결정해도 됩니다. 이 방법론은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내가 고객이 말한 걸 기반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내가 정리하고 고객한테 컨펌을 받고 급여 계산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미니스펙에서 이렇게 정리해줘서 고객이랑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고객들도 읽을만 하겠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쓰면 읽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이런 급여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여기 정리해 놓고 나면 서로 오해가 없고 할 때마다 여기는 이거 세 개 들어가야 되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DFD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고, 그 나온 건 어디로 가고. 말 그대로 뭐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말 그대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배울 때는요, 이런 용어를 정확히 알면 절반은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구조적 방법론을 구성하는 DFD, DD, 미니스펙을 공부했고요. 이게 왜 DFD의 역할, DD의 역할, 미니스펙의 역할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게 구조적 방법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를 미니스펙의 역할을 모르면요, 역할 또는 필요성을 모르고 DD의 역할과 필요성을 모르고 이걸 외워가지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오늘은
구조적 방법론의 핵심이 되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한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실제로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